스프링클러. 자, 스프링클러는요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말을 해요. 거기 중간에 보니까 이 스프링클러의 개요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건축물 초기 화재 진압에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그랬죠. 야, 이거 말 되게 멋있지 않아요? 절대적인 효과가 있대. 초기 화재 진압에. 첫 번째, 초기 화재 진압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소방차가 오기 전에 작동해요. 소방차가 오기 전에 작동하죠.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는 건 뭐야? 그렇죠. 이거는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가장 먼저 작동할 수 있는 소화 설비가 바로 뭡니까? 스프링클러라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면 거의 불이 금방 꺼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제대로 안 했다?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머지 보시고요. 자, 됐어요. 장단점은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되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스프링클러의 종류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시험에는 뭐가 나와요? 시험에는 그냥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자, 들어보세요. 자,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유수검지 장치가 있습니다. 유수검지 장치라는 게 이번에 등장을 해요. 이 유수검지 장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이 흐르는 걸 감지를 해서 이 알람도 울리고 펌프도 작동을 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유수검지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유수검지 장치. 이 유수검지 장치를 기준으로 이 위에 있는 배관이 있고요. 이 위에 있는 배관이 있고 또 아래로 이렇게 연결된 배관이 있고 이 밑에 이제 뭐가 있냐면 펌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펌프에서 물을 밀어 올리겠죠? 그러면 이 펌프에서 물을 밀어 올리면 이 물이 차 있는 이 유수검지 장치 아래쪽 배관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1차측 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차측 배관. 그럼 1차측 배관 안에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펌프에서 밀어 올린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펌프에서 밀어 올린 물, 압력을 갖고 있는 물을 가압수라고 합니다. 무슨 수? 가압수. 근데 이 1차측 배관에는 모두 다 가압수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1차측 배관은 여러분들이 따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측 배관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있다? 가압수가 들어있다라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스프링클러의 종류는 그럼 뭐에 의해서 나눠지느냐? 2차측 배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갖다가 구분이 됩니다. 그럼 결론은 여러분들이 2차측 배관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외우셔야 되겠는데, 자, 그럼 이제 2차측 배관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거죠. 2차측 배관. 이 2차측 배관에는 이런 식으로 스프링클러 헤드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헤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헤드에서 이제 물이 나오겠죠. 자, 2차측 배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측 배관에 뭐가 들어있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 2차측 배관에 뭐가 들어있어야 정상이에요? 야, 이런데 꽃가루 같은 거 들어있으면 되게 웃기지 않겠냐? 갑자기 화재가 딱 났더니 빰빠밤빰 하면서 은색가루 쫙 뿌려주면서 축하드립니다. 화재가 났어요. 뭐 이지랄 해봐. 열받지 않나요? 뭐가 나와야 정상이야? 물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물은 어떻게 나와야 돼? 쫄쫄쫄쫄 나와야 돼? 쫙 뿜어져 나와야 돼? 쫙 뿜어져 나와야 되겠지? 그럼 뭘 가진 물? 그렇죠. 압력을 가진 물. 근데 그 압력이 얼마냐면 무조건 대기압보다 크면 돼요. 근데 내가 아까 대기압이 얼마나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요? 0.1. 그게 바로 0.1이야. 그래서 스프링클러는 압력이 얼마 이상? 그렇죠. 0.1 메가파스칼 이상이면 돼요. 대기압보다 크기만 하면 물은 뿜어져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0.1 메가파스칼이란 말이 그래서 등장을 할 거예요. 좀 이따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채워져 있는 게 정상이다? 가압수가 채워져 있는 게 정상이죠. 자, 그래서 가압수가 채워져 있는 게 정상인데 이 가압수가 채워져 있는 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웨트 파이프라고 하죠. 젖어 있는 파이프, 습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압수가 채워져 있으면 습식이죠. 근데 당연한 얘기 해볼까? 그러면 습식이잖아요. 습식은 물이 들어있으니까 이 물이 갇혀 있어야 돼? 나와야 돼? 갇혀 있어야 되겠죠. 무슨 애들을 씁니까? 폐쇄용 애들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를 쓴다? 폐쇄용 애들을 쓰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 개방형 애들하고 해봐. 여기 가압수 들어있는데 그럼 이게 스프링클러입니까? 폭포지? 물 계속 나올 텐데 쫙 나와. 야, 여기 뭐야? 니네 집 분수대야? 뭐 아니야, 그냥 우리 집이야 이러면서 우산 쓰고 있고. 알죠? 그 친구 뭐라고 해? 와서 놀러와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배 타고 들어오시고 옷 막 물받아야. 잘 때는 구명조끼 입고 자야 돼. 안 그러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 그거 돼요 안 돼요? 그럼 그러겠네. 친구 우산 쓰면서 야, 이렇게 물 계속 나와서 괜찮아? 괜찮아. 불은 안 나. 뭐 이지랄하고 있어요. 아휴, 당연히 폐쇄형 애들을 써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되게 좋은 게 뭐냐?
폐쇄형 헤드 안에 가압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작동할까? 불이 나서 헤드가 터져. 그럼 물이 바로 나오겠네? 뭐가 필요 없죠? 감지기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는 감지기가 필요가 없는 방식이에요. 왜? 지가 알아서 헤드가 뜨거워져가지고 열리면 물이 나와. 알아서 나와요. 그래서 뭐가 필요 없다? 그렇죠. 감지기가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습식 스프링쿨러의 어떤 그 원리죠. 알겠나요? 그럼 장점은 뭘까요? 헤드만 열리면 바로 물 나와요. 반응 속도가 빠르다. 단점은요? 얼면 끝장이다. 그게 바로 단점이죠. 그래서 장점은 뭐다? 반응 속도가 빠르다. 단점은 얼면 끝장이다.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그렇죠. 헤드가 열리면서 방수를 해요. 왜? 감지기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 녀석의 단점을 보완합시다. 뭐가 문제야? 어느 게 문제죠? 물을 뺍니다. 물 대신에 뭐를 넣습니까?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요. 뭐를 넣는다고요? 압축 공기.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얘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여기다가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 소위 말해서 가압수 대신에 가압 공기를 집어넣는 거죠. 압축 공기. 알겠습니까? 압축 공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합니까? 얘는 웨트 파이프죠? 요거는 드라이 파이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슨 방식? 건식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건식. 그래서 건식 스프링쿨러라고 하고, 원리는 똑같아요. 압축 공기를 집어넣고 나서 여기다 뭐를 넣습니까?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겠죠.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면 자 어떻게 작동할지 봐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폐쇄형 헤드가 열려요. 헤드가 열리면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압축 공기가 피식 하고 압축 공기가 나오다가 나중에 물이 딸려서 나오죠. 여기에 채워져 있는 압축 공기가 다 나오면 그 다음에 물이 딸려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단점이 뭐겠어요? 반응 속도가 느리죠. 왜? 일단 압축 공기가 다 빠져나와야 물이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관건이 뭔지 아세요? 저 압축 공기를 얼마나 빨리 빼내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건식 스프링쿨러는 어떤 장치가 있어? 급속 개방 장치라는 게 있어요. 퀵 오프닝 디바이스. 빨리 개방을 해가지고 빼내야 돼. 이 급속 개방 장치를 구성하는 그 기계가 뭡니까? 가속기, 그 다음에 배출기, 엑셀러레이터, 그 다음에 익저스터. 그래가지고 그 가속기와 배출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얘가 두 개 작동을 하면은 공기를 빨리 빼낸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가 급속 개방 장치라고 하죠. 그게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는 얘가 일단은 첫 번째 단점이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장점은요? 얼 염려는 없죠. 그 얘는 어떻게 하면 나옵니까? 얘도 감지기가 필요가 없겠네요. 원리가 똑같으니까. 알겠나요? 근데 이게 좀 좋은 게 아니죠. 얘네 둘이 뭐야? 등신들 봐봐. 얼염려가 있어? 반응 속도가 빨라. 넌 뭐야? 전 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뭔데? 저는 반응 속도가 빨라요. 아니 얼질 않아요. 단점은 대신에 반응 속도가 느려요. 뭐 이지라고 있어. 서로 장단점을 바꿔버렸죠. 야, 그럼 어떤 측면에서 네가 등신이고 어떤 측면에 너도 등신이네? 제일 좋은 건 뭐야? 니네 둘의 장점을 따오라고 임마 해서 나온 게 세 번째 거라고. 알겠습니까? 얘네 둘의 장점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첫 번째, 얼지 않게 하려고 여기다가 뭐를 채워넣습니까? 대기압을 채워놓죠. 대기압을 채워놓으면 얼지 않아요. 맞습니까? 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뭘로 막아버려요? 폐쇄형 헤드로 막아버리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뭐하러 폐쇄형 헤드로 막냐 이거야. 그냥 뭐냐면 이거다. 파이프 비어있는데 이렇게 폐쇄형 헤드 닫아놓은 거예요. 안에는 뭐밖에 없어? 대기압밖에 없어. 그리고 닫아놨어. 자, 헤드가 열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안에 대기압이 들어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 맞잖아. 여기가 지금 그냥 대기압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열렸어. 여기도 대기압, 여기도 대기압이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물이 안 나온다니까? 그럼 그때 이제 누구의 힘을 빌리는 거지? 그때 이제 감지기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야, 아니 헤드가 열렸는데 야, 너 물이 왜 안 나와? 당연히 안 나오죠. 저는 대기압이에요. 뭐 이지라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물을 끌어올려주는 애가 필요하겠죠. 그때 필요한 게 감지기죠. 그럼 감지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감지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때 감지기 역할은 뭐냐? 이런 거죠. 자, 감지기가 하는 역할은 보세요. 뭐냐? 얼염료가 있어가지고 대기압을 채워놓은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불이 나면 또 물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감지기가 먼저 작동을 해요. 화재가 나죠? 헤드가 열리기 전에 감지기가 먼저 불 났는데 안 되겠다. 빨리 불이 커지면 끌 수 있게끔 작동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작동을 뭐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거 작동을 준비한다는 말이 뭐야? 지금 현재는 얼지 말라고 대기압인데 이 대기압을 뭘로 바꿔주겠다는 거지?
물을 채워넣겠다 이거야. 그래서 뭘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작동을 준비하는 거잖아. 자, 이제 불 나기만 해. 이제 물 나온다. 라고 미리 작동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얘를 작동 준비식이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죠? 프리액션 방식이다. 프리액션. 프리라는 말이 F-R-E. 프리가 아니라 프리. 알겠습니까? P-R-E. 미리라는 뜻이야, 미리. 액션. 미리 액션. 뭐죠? 작동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프리액션 밸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준비 작동식이다. 얘기를 합니다. 무슨 식? 준비 작동식. 그러니까 평소 때는 대기압으로 해놨다가 뭐 하겠다는 거죠? 감지기가 울리는 순간부터 물을 채워넣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헤드가 터지는 순간에 물이 나오겠죠. 이걸 우리가 준비 작동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건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이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를 채워넣느냐? 여기다 물을 채워넣죠. 무슨 물을 채워넣느냐? 이번에는 이게 등장해요. 부압수. 뭐라고요? 부압수. 부압수가 채워져 있으니까 당연히 얘를 부압식이라고 하죠. 그럼 도대체 이 부압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가압수는 이게 플러스 압력이고요. 부압수는 마이너스 압력이죠. 이게 무슨 얘기지? 대기압보다 커요. 압력이. 열리면 자동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얘는 대기압보다 압력이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나와요. 헤드가 열려도 안 나와요. 쟤는 물이. 알겠습니까? 왜요? 마이너스 압력이야. 대기압보다 압력이 작아. 대기압이 쟤 못 나오게 밀어버린다니까. 오이씨, 그럼 물이 어떻게 나와요? 안 나오는데. 내가 얘기했죠. 물이 안 나오면 항상 누구의 힘을 빌리면 돼? 감지기. 감지기가 뭔가 해결책을 줄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얘는 마찬가지야.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폐쇄형 헤드를 쓰긴 써요. 폐쇄형 헤드를 쓰고 어차피 열려봐야 얘는 안 나와. 부압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야 되죠? 헤드가 외력에 의해서 깨지더라도 물이 안 나와야 돼. 수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누가 만약에 가다가 망치로 때렸어, 헤드를. 근데 헤드가 박살이 나더라도 여기는 물이 안 나온다는 뜻이야. 수손 피해가 최소화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언제만 나와? 화재가 나면 그때는 물이 나와야 되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재를 누가 감지하죠? 감지기가 일단 감지를 해요. 감지했습니다. 감지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물이 나와야 되잖아. 뭘로 바꿔주면 되지? 부압수를. 그렇죠. 가압수로 바꿔줘 버리면 그때부터 물이 나오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압수를 가압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감지기가 하고, 이런 방식을 우리가 부압식 스프링클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죠? 수손 피해를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 곳에 설치하는 곳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대기압이야. 얘는 왜 대기압이냐? 얘는 왜 대기압이냐? 이거는 열려 있어서 그래요. 여기는 개방형 헤드를 씁니다. 유일하게 개방형 헤드를 쓴다는 얘기는 열려 있는 거야. 열려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대기압이겠죠. 열려 있으니까 당연히 대기압이겠죠. 알겠습니까? 자, 열려 있는데 그럼 열려 있으면 물이 나와 안 나와? 늘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가급적이면 안 나오게끔 해놓겠죠. 그러다가 언제 나와야 돼? 불이 나면 나와야 되겠지. 그 도움을 받는 게 누굽니까? 그게 또 감지기죠. 근데 이때 감지기는 뭘로 바꾸고 이런 게 아니야. 이때 감지기는 말 그대로 얘가 뭡니까? 감지기가 감지를 했을 때 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어떨 때 감지기가 감지를 하면 물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지기가 감지 시에 방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감지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물 나오게 해주는 애입니다. 물을 나오게 해주는 애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걸 되는데, 우리가 그럼 생각해봐. 감지기가 감지를 했죠. 그리고 야, 불 났어. 물 나와! 라고 했다. 근데 헤드가 전부 개방형이지. 물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전체 다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제살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식? 그렇죠. 이게 일제살수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색깔로 싹 집어넣은 것들 있죠? 그게 포인트예요. 저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함정을 내기가 딱 좋습니다. 실제 나왔었죠? 이제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자, 이거. 얘네들은 폐쇄형 헤드죠? 폐쇄형 헤드는 어떤 애들이냐면, 이거 헤드가 열리면서 물이 나오는 애들이야. 이거는 헤드가 열리면서 방수가 일어나는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에요. 얘는 그게 아니지? 그냥 감지기에서 감지하면 물 나오는 애죠? 차이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여긴 보세요. 얘네들은 뭐가 필요해? 요건 감지기가 없는 애들이니까 여기는 뭐가 필요해? 이게 수동 조작이 안 되겠죠?
수동 조작이 안 되지만 얘네들은 뭐가 가능해? 수동 조작이 가능하겠죠. 뭐 그런 것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물이 들어있든지 아니면 대기압 상태잖아. 얘만 유일하게 압축 공기. 압축 공기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건식이에요. 압축 공기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건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고민거리 하나 해결해 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다. 감지기 오작동. 얘네는 감지기가 오작동이 되면은 다시 원래로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감지기가 오작동이 안 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지기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화재가 안 났는데 화재가 났대. 화재가 안 났는데 화재가 났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뭘까? 이게 교차회로 방식이에요. 무슨 방식? 교차회로 방식. 자, 교차회로 방식이라는 건 뭐냐? 화재가 분명히 안 났는데 화재가 났다라고 하네. 뭐야, 이 자식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게 바로 교차회로 방식이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화재가 안 났는데 났다라고 하면 물이 저절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일제살수시 같은 경우에는 그 교차회로를 씁니다. 그 어떤 거냐? 교차회로가 회로가 두 개야. 하나만 작동을 해서는 물이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회로가 A회로가 있고 B회로가 있는데 A회로가 야, 불 난 거 아니야? 근데 B회로가 불 안 났는데? 그러면 물 안 나와요. A회로가 불이야 그랬더니 B도 불이야 그래. 그럼 물이 나와요. 그게 교차회로 방식이죠. 근데 내가 이걸 한마디로 딱 설명해 줄게요. 자, A회로가 감지를 했어. 그럼 일단 경보가 울려. 경보 울리는 건 괜찮아요. 수송 피해 없으니까. 됐어요? 그럼 막 A가 불인데? 불이야 소리 질러. B가 불 아니야 이 등신아. 그럼 그걸로 끝이야. 근데 A회로가 불이야 경보 울려. 그럼 B회로가 맞아 불이야 그러면 그때 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B회로가 작동을 하면 그때 뭡니까? 아, 이것도 작동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교차회로 방식이야. 그러니까 A만 느껴서는 경보만 울리죠. A, B가 동시에 작동하면 이건 느끼면 작동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걸 우리가 교차회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 이런 경우도 있죠. 야, 불이 났는데 안 났대. 야, 이거 불 난 거 아니야? 글쎄요 그냥 따뜻한데요. 뭐 이러고 있어 감지기가. 그럼 그거는 감지가 맛이 간 거지. 그때는 어떡합니까? 눌러야죠. 수동 조작 패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슈퍼 비조리 판넬이라고 하죠. 슈퍼 비조리 판넬이 뭐냐면 이게 수동 조작이야. 수동 조작. SVP라고 하죠. 원래 슈퍼 비조리가 영어야 영어. 슈퍼 비조리가 아니라 슈퍼 바이저리. 슈퍼바이저리 판넬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슈퍼바이저리가 발음이 어른들이 하기가 힘든가 봐. 슈퍼 비조리 판넬. 근데 슈퍼 비조리 판넬이 뭐야? 이 수동 조작 판넬이죠. 알겠습니까? 이거 있잖아. 오렌지, 어린지 뭐 이 느낌이야. 슈퍼 비조리 판넬, 슈퍼바이저리 판넬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거예요?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에 관한 건데 이제까지 시험 문제는 계속 여기서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모르겠어 또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넘기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로 보냐면 이제 200페이지, 옛날 책으로 한 198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헤드 선단의 방수압력 및 방수량이란 말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0.1 메가파스칼 이상에서 아마 오른쪽 위에쯤 있겠다 어디. 자, 0.1 메가파스칼 이상에서 1.12 메가파스칼 이하라는 말 나오는데, 이거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 대기압보다 크면 물은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0.1 메가파스칼 이상이라는 거고. 자, 내가 잠깐 이거 얘기해 줄게요. 분당 방수량이 80리터야. 대충 이제 여러분들 눈치챘죠? 어떻게 하는지. 분당 80리터죠? 몇 분? 20분. 그러면 얼마? 1600리터. 자, 여기까지 눈치챘습니까? 1600리터. 1600리터죠? 그러면 1.6 세제곱미터. 결국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를 곱하나요? 헤드 개수 곱하나요? 아니다. 헤드 개수가 들쭉날쭉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들쭉날쭉해. 기준 개수를 곱해요. 뭘 곱한다? 기준 개수. 자, 예를 들어 볼까? 기준 개수가 10개가 있고 20개가 있고 30개가 있어요. 이거 원래 우리 시험엔 안 나와. 근데 자꾸 이런 거 내는 교수님들이 있어.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지 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어려운 계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설비기사 같은 데 나오거든요. 이 기준 개수는 근데 대충 이렇게 합시다. 위험한 곳은 30개. 좀 덜 위험한 거는 10개. 나머지 20개거든.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 기준 개수 어떻게 되나요? 자, 세 군데예요. 특수가연물, 그 다음에 판매시설,
복합 건축물, 여기는 기준 개수가 30개입니다. 아파트 10개입니다. 나머지는 20개입니다. 그걸 곱해서 수원을 계산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만 해당돼? 폐쇄형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폐쇄형만. 개방형은요? 개방형은 또 기준이 다른데 거기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개방형은 30개 이하까지는 우리가 지금 했던 이 방법 그대로 하면 되겠고 30개 초과할 때만 초과하면은 송수량 곱해주는 건데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이 문제 이런 거 안 나와. 지금 내가 해준 것도 사실 안 나와. 근데 자꾸 이런 거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아유, 자 어쨌든 그래서 요게 바로 수원 계산하는 방법인 겁니다. 알겠죠?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에 대해서 할 건데, 이거는 이거 일일이 읽어주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필기노트에다 그냥 싹 모아왔어요. 숫자만 싹 채워놓고 그냥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외우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필기노트 한번 보십시오. 1쪽에 빈칸 한번 넣어볼게요. 나오지도 않을 거지만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자, 필기노트 1쪽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폐쇄형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방호구역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 3000제곱미터 넘으면, 아니 3000제곱미터를 넘으면 안 돼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자, 폐쇄형 스프링클러 하나의 방호구역의 면적은 얼마?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알겠죠? 자, 유수검지 장치인데 이겁니다. 유수검지 장치 실이라고 있죠? 자, 여기 문이 있습니다. 자, 문이 있는데, 자, 이 문을 이렇게 딱 여는 거야. 그럼 이 안에 유수검지 장치가 들어있죠? 이걸 점검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했어. 점검을 할 때는 쭈그리고 하는 게 편해? 위에 이렇게 보는 게 편해? 앞에 있는 게 좋아? 가슴 높이가 딱 좋죠?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다룰 때 제일 좋은 높이는 가슴 높이야. 근데 우리 소방에서 가슴 높이는 무조건 0.8에서 1.5예요. 공손한 높이. 니네 나한테 뭐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려면 어느 높이로 줘야 돼? 0.8에서 1.5. 이지라로 주면 안 돼. 0.5에서 1m. 이지라고 있어. 해버릴 거야. 그럼 1.5m 이상도 안 돼. 가져가 보시오. 가져갈 테면 뭐 이런 거 하겠지? 안 돼. 알겠어요? 공손한 높이 0.8에서 1.5 알겠어요? 자, 발신기 벨트하기 제일 좋은 높이 뭐야? 벨트하기 제일 좋은 높이 빨리 읽어. 0.8에서 1.5. 아, 입에 배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0.8에서 1.5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손한 높이 0.8에서 1.5. 유수검지 장치도 마찬가지야. 바닥으로부터 0.8에서 1.5m 위치에 설치하고요. 그리고 문짝 다를 때는 항상 얼마로 다르라 그랬어?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문짝을 설치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방형 스프링클러인데, 개방형 스프링클러는 헤드 개수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왜? 얘는 헤드를 설치하면 그 헤드에서 전부 다 물이 나와요. 그 화재가 난 것만 터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나오면 전체 헤드에서 물이 다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야. 헤드 개수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많으면 수압이 약해져요. 그럼 적은 게 좋은가요? 수압은 강한데 대신에 카바를 잘 못하겠죠. 적당한 게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입니다. 얼마? 50개를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50개 이하로 설치해야 된다는 거. 알겠나요?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눠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자, 예를 들어서 나눴는데 왼쪽은 헤드가 20개, 오른쪽은 30개가 들어갔어. 안 됩니다. 나눴을 때는 무조건 어느 한쪽은 뭡니까? 25개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몇 개 이상? 그렇죠. 25개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이 뭐야? 하나의 방호구역은요, 25개, 아니 방수구역은 25개에서 50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어. 50개 넘지 마세요. 넘지 마세요. 그리고 구역을 했을 때는 적어도 25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된 배관이 있는데, 자, 배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배관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스프링클러의 굵은 배관이 지나가는데 이 배관을 주배관이라고 해요. 주배관. 자, 주배관에서 이렇게 나와. 배관이 이런 식으로 또 갈라져 나오는 배관이 있는데 이 배관을 교차배관이라고 합니다. 교차배관. 이 교차배관에서 또 나와. 배관이 이런 식으로 또 배관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관이 나오는데 이 배관에 뭐가 설치됩니까? 헤드가 설치되겠죠. 이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때 요 배관을 뭐라고 하느냐? 이 헤드가 설치된 이 배관, 가장 가느다란 배관을 가지배관이라고 합니다. 무슨 배관?
가지배관. 알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가지배관이라고 하는데 이 가지배관은 토너먼트 방식을 쓰지 말란 얘기가 이거예요. 자, 이렇게 배관이 있는데 여러분들 배관 중에 이런 배관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배관이 있거든요. 이런 배관을 토너먼트 배관이라고 하죠. 토너먼트 배관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이렇게 약재를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겠죠.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방식이 토너먼트 배관이거든요. 자, 이건 어디에 쓰면 안 됩니까? 이거는 수계 약재, 수계 설비에는 쓰는 게 아니에요. 왜? 쭉 가다가 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야. 한 번씩 나눠질 때마다 마찰이 발생해가지고 수압이 떨어져요. 효율적이지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럼 이걸 토너먼트 배관이라고 하는데 이걸 쓰긴 쓰나요? 씁니다. 이건 어디에 쓰는 거냐면 이건 가스계 배관에다 쓰는 거죠. 가스계 배관. 그 나중에 이거야. 점검 나왔는데 만약에 이런 배관이 있어. 이렇게 토너먼트 배관 있지? 아유, 여기는 스프링클러가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네요 라고 하면 너는 무식한 거 인증하는 거야. 그거 스프링클러 아닌데요? 그래요? 갑자기 알죠? 이진영 소방학개론 막 꺼내더니 이게 그 유명한 혹시 물분무등 소화설비인가요? 예, 맞아요. 포소화설비 이지라나 망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무식함을 완전. 소방관 맞으세요? 제가 설마 경찰이겠습니까? 이러냐? 아휴, 가스계 소화설비하고. 알겠습니까? 토너먼트 배관 딱 보면 아, 이건 토너먼트 배관이니까 적어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가지배관이란 말 나오고 토너먼트 방식은 아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게 있어요. 교차배관에서 분기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교차배관에서 분기가 될 때, 자, 보세요. 이 분기가 됐을 때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분기가 되는데 여기에 설치하는 헤드 개수는 몇 개를 넘어가면 안 돼? 8개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8개. 이런 거 내가 설명해 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사실? 그냥 빈칸 써놓고 외우는 거야, 여기는. 예를 들어서 아니 왜 8개 이하여야 되죠? 아, 이유가 있겠지. 이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 이게? 이거 어디서 정하게? 사실 배웠다? 충격적이지만. 참고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화재안전기준이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거기서 정한 거야. 그 내가 모르지, 나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정했나. 이거 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화재안전기준이야. 화재안전기준. 기준이잖아. 이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거기 심의위원이 누구야? 는 나중에 관계부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아, 그게 나구나, 참.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8개를 넘어가면 안 된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요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평평한 것 같은데 사실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평평해도 돼요. 근데 물이 없는 것들 있죠. 건식이라든가 준비작동식. 그런 애들은 그 배관 안에 물이 들어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물을 약간 기울여놔요. 기울여놓으면 혹시라도 고여있을지 모르는 물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가죠. 기울여 놓습니다. 자, 얼마를 기울여 놓느냐? 요 배관, 이게 이제 교차 배관이라고 하거나 또는 수평주행 배관이라고 하는데, 요 배관 같은 경우는 얼마? 500분의 1. 500분의 1의 각도만큼을 기울여요. 500분의 1. 그리고 가지 배관은 얼마? 가지 배관은 자, 원래는 500분의 2인데 약분해가지고 얼마라고 합니까? 250분의 1만큼을 기울이지?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일로 쓰는 이유가 있어. 누구를 좀 더 많이 기울이는 거야? 저 교차 배관이야, 가지 배관이야? 누굴 좀 더 많이 기울여? 야, 500분의 1이 커요? 500분의 2가 커요? 근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물어봤거든. 500분의 1이 커요? 250분의 1이 커요? 500분의 1이요! 왜? 500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을 바꿨어. 아, 얘들은 다른 세상에서 사는 아이들이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500분의 1이 커요? 500분의 2가 커요? 그래요. 그러니까 참고로 250분의 1이 더 많이 기울인 거야. 알겠죠? 아, 그럴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새끼가 어딨어라고 하면은 거울을 보면. 자, 잠깐 볼게요. 자, 농담입니다. 자, 농담이야. 또 괜히 뭐 저 새끼 만나자마자 디스야 뭐 이러면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쭉 넘어갈게요. 예, 쭉 보고.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다 못 읽어줘.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도 뭐 나오죠. 개방형, 폐쇄형 쭉 나오는데, 에이, 몰라.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가 하나 나오냐면 여기 나오는데, 쭉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건데, 헤드가 이런 게 있어요. 저기 우리 책으로 한 200, 그러니까 새 책으로는 205페이지고 옛날 책으로 한 203페이지 정도 보면 설치 장소별 헤드의 수평거리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오른쪽 위에 찾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저거죠. 요거 간격.
요 헤드를 설치할 때 간격인데 이 간격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간격이 넓다는 얘기는 뭐지? 띄엄띄엄 이렇게 물이 나오겠죠. 반경이 넓어질 거란 말이야. 맞습니까? 이 반경이 넓어도 된다는 얘기는 조금 덜 위험한 곳. 근데 촘촘하면요? 그렇죠. 물 나오는 간격이 촘촘하다는 얘기는 좀 많이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그거는 좀 위험한 곳.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위험한 곳 두 가지 나오죠? 무특이야, 무특. 무대부나 특수가연물이죠? 무17이죠, 17. 17이라는 얘기는 1.7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대부나 특수가연물에다가 스프링클러 설치할 때는 이 간격이 1.7m 이하가 돼야 돼요. 기타는 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이런 건물, 내화 건축물 2.3m, 내이삼 2.3m 이하. 그 다음에 렉 2호죠. 렉식 창고는 2.5, 아삼이, 아파트는 3.2. 요 간격 이내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간격의 기준은 안전하냐 위험하냐 이 얘기죠. 좀 위험한 곳은 촘촘하게 유효 살수 반경을 줄여. 그래가지고 여러 개 설치해. 그리고 좀 안전한 곳은 띄엄띄엄 뭐 이런 식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요, 원래 되게 더 자세한 것들도 많은데 스프링클러는 요 정도까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쭉쭉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인데, 간이 스프링클러는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얘는 스프링클러를 단순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내용이랄 게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이것도 거의 안 써요. 왜요? 좋은데? 화재 조기 진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긴 좋아.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인데 요건 어디에 많이 쓰냐면 공장이나 창고 같은데. 왜냐면 얘가 수압도 굉장히 세고 물방울도 커요. 일반 집에다 쓰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왜 뭐 좀 약간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느낌? 그 내가 맨날 예를 든 거 있잖아. 돼지 열병이 발병을 했어. 전방에 있는 사단장들한테 명령이 내려간 거야. 돼지 열병에 걸린 멧돼지들이 돌아다니니까 돼지 열병에 걸리니까 멧돼지를 발견하면 부대에 있는 그 저격수들을 이용해서 돼지를 사살하라 그랬어. 실제 이 명령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국방부 장관이 약간 뭐 육군 참모총장이 약간 이제 압박을 주는 거야. 하여튼간에 니네 어느 사단이든 간에 멧돼지 뚫리기만 해. 하여튼 사단장도 조인트 깔 줄 알아.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사단장은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야. 참모총장님한테 조인트 깔면 나는 승진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애들한테 밑에 막 전달합니다. 어떻게? 하여튼간에 최전방초소에서 멧돼지 뚫리는 새끼는 무조건 다 영창 갈 줄 알아. 뭐 이런 거 있지. 다 뒤졌어 이 새끼들. 뭐 이런 거. 그리고 하여튼간에 뚫리기만 해. 소대장 넌 나한테 오늘 뒤지게 맞는 거야. 했어.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불을 켜고 막 멧돼지를 잡겠지. 자, 그러다가 멧돼지가 이제 발견이 된 거야. 그럼 총으로 쏴서 잡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연락해. 사단사령부에다가. 저기 최전방 어느 지역에 지금 멧돼지 발견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장님 그 옆에서 들었어 마침. 그래? 야, 사단 포병대에 연락해서 그 지역에 155mm 곡사포 쏴. 그럼 어때? 멧돼지는 확실히 죽일 수 있어요. 곡사포 빵 떨어지는 순간에 멧돼지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동물 다 죽어요. 몰살. 됐다, 멧돼지 잡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지금? 그게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느낌이야. 우리 집에다 이걸 달았다? 괜찮아. 불 빨리 꺼져. 대신에 수송 피해 박살나는 거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창고나 공장 같은 데 보통 설치를 해요. 배우겠어? 우리가 외우겠어? 안 외우겠어? 이거? 안 해도 돼요.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나서 물분무 소화 설비가 나오는데 요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분무 소화 설비. 자, 물분무 소화 설비는요, 왜 중요하냐? 들어보세요. 이 설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분무 소화 설비는 이 설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뭐가 중요할까? 분무가 중요해요. 분무. 이 분무 주수의 장단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거 만약에 교수님도 이걸 낸다? 이 물분무 소화 설비의 그 어떤 그 설비에 관한 내용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물분무 소화 설비의 특징 또는 장단점을 시험에 낼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물분무 소화 설비는 일단 이거부터 먼저 얘기해 보세요. 무슨 주수? 무상주수. 자, 무슨 주수? 무상주수. 자, 물을 어떻게 써요? 안개 모양으로 써요. 안개 모양으로. 맞습니까? 그게 좋다는 거야. 그럼 얘 장점이 뭔데요? 혹시 여러분들 정리하기 힘들까봐 내가 필기노트에 모아놨어요. 장점 한번 볼까? 근데 내가 약간 이거 장점을 쓸 때 약간 내가 너무 간단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좀 혼란을 줄 것 같은데 이 장점이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장점 3개랑 단점 3개인데요? 아니야. 장점이 너무 모여 있어서 그래. 알겠습니까? 볼게요. 뭐가 가능한지. 첫 번째, 분무주스를 하면 이게 일단 장점이죠. 소량의 물을 사용한대. 소량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소량. 소량만 동그라미 쳐놔요. 소량. 자, 소량의 물을 사용한다는 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물이 절약된다는 거야. 똑같은 소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물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B급 화재도 사용이 가능하고 C급 화재도 사용이 가능하대. 심지어는 연기도 제어할 수 있대, 폭발도 제어할 수 있대, 연소 확대를 방지할 수 있대, 주변에 뿌려 비와 경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뭐도 가능하대? 사람한테 쏴도 된대. 어모 주스도 가능하대. 장점이 엄청 많죠? 맞아요. 이 분무 주스는 굉장히 쓰임새가 많습니다. 단점은요, 거기에 비하면 단점은요, 사소해요. 뭘까? 첫 번째, 일단 바람 세게 부는 날은 못 쓰죠. 명중률이 떨어지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파괴 소화가 불가능하죠? 파괴 소화가 불가능하다는 거. 자, 세 번째는 뭘까요? 고압.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고압. 이게 뭐냐? 아니, 분무 주스는 고압이 아니라 파괴 소화가 불가능한 건 저압 아닌가요? 우리 물살의 압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분무를 하려면 고압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분무를 하려면 압력이 필요하다는 거 몰랐죠? 분무기 알아요? 분무기? 분무기 어떻게 써요? 맞아. 이거 왜 해? 이거 지금? 너가 이걸 왜 눌러? 분무기? 이렇게 눌러줘야 압력이 가해지면서 물을 뿌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알겠습니까? 이거 별로 안 세던데요? 안 세다고? 내가 분무기 줄 테니까 여기 서면 전체 바닥에 물 뿌리고 와봐. 쉽다며. 서면 전체 필요 없어. 여기 학원 앞에만 뿌려도 너 팔 떨어져 갈 것 같이 아파. 알겠습니까? 압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 알겠어요? 좀 큰 거 이런 거 있지 않나? 분무기 중에 위에서 누르는 거 막 펌프질 해가지고 치 누르는 거 있지? 그 왜 펌프질을 해? 그냥 물 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분무를 하려면 고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이게 단점이죠? 뭐야? 왜? 고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펌프자 같은 거 필요하다는 거야. 펌프로 물을 이빨이 쏴가지고 물을 쪼개야 돼요. 이해합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내가 보기엔 요걸 내는 게 낫죠. 다음 중 분무주스의 장점에 대한 게 아닌 걸 고르셔. 이런 게 낫지, 문제가. 그래서 설비 시설보다는 뭐가 좀 더 낫다, 공부할 때는? 물분무의 장단점을 보는 게 낫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그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설비를 아예 안 하기엔 좀 그렇고 뭐가 좀 좋은 게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 자, 우리가 항상 생활 속에 있는 내용을 좀 판단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물분무 소화 설비가 어디에 많이 설치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관계복교 공부하는 친구도 나와야 되는데 물분무 소화 설비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그렇죠. 항공기 경락고도 있고 차고 주차장 또는 주차용 건축물. 자,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자동차 쫙 서있지? 자, 두 번째 또 있어. 이 물 분무 소화 설비만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야? 터널. 자, 터널 하니까 또 뭐가 딱 떠올라? 자동차가 떠오르지. 바로 그거죠. 차량 화재. 차량 화재가 났을 때 얘를 보통 뿌립니다.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얘네들 쫙 뿌렸어. 그럼 물이 고여 있어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되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배수 설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배수 설비입니다. 배수 설비. 자, 그럼 배수 설비가 있으려면 바닥이 평평해야 돼요? 경사가 돼 있어야 돼요? 경사가 져 있어야 되겠죠? 동그라미 3번부터 칠게요. 배수 설비가 설치된 곳은 100분의 2 이상의 경사가 있어야 돼요. 얼마 이상?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해야 돼. 그래야 물이 흘러간다고.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물이 흘러갔죠? 모여야 돼요. 배수관이 필요합니다. 배수관은 얼마 간격으로 빵꾸를 뚫어 놓습니까? 40m입니다. 얼마요? 그렇죠. 40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등의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하래요. 40m. 혹시 물이 너무 심하게 뿜어져 나서 넘칠지도 몰라요. 턱이 있어야 되는 턱은 항상 10cm죠. 0.1m 또는 10cm. 알겠습니까? 턱 그러면 일단은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0.1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일단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뭐까지 설명이 끝나는 거죠? 배수 설비를 포함해서 물분무 소화 설비는 요 정도까지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 보면 되겠고요. 미분무 소화 설비는 안 할 거예요. 미분무 소화 설비는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포 소화 설비가 나오는데 이 포 소화 설비는 내가 애매합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10분 안에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요건 내가 다음 시간으로 미룰게요.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냥 15분이 됐건 20분이 됐건 요건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포가 끝나고 나면 바로 가스계로 들어갈 건데 솔직히 가스계 설명 다 하는데 10분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스계 소화 설비는 가스의 종류가 중요한 거지 설비 자체는 별로 시험에 낼 게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끝을 내고, 다음 주가 이제 7주차인데 다음 주에 뭐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설비에 관한 걸 다 끝낼 거예요. 조금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설비 다 끝내고 저기 마지막에 7강 들어가는데 소방의 역사를 제외하고는 좀 빨리 넘어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여기가 좀 8주차 과정 항상 이게 좀 타이트하긴 한데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